2026학년도 대학 입시. 진짜 수시 전형 너무 복잡해진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죠. 이 자료들 보니까 학생 수는 거의 10% 늘었는데 모집 인원은 겨우 1% 증가래요. 차이가 크네요. 네. 거기다가 뭐 의대 정원 변동, 지역 인재 60% 권고 이런 변수까지 막 겹치니까 정보는 진짜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요. 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토대로 이 복잡한 입시 판도의 진짜 핵심이 뭔지, 그리고 그때 맞는 수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좀 실질적인 정보 위주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정보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교과, 학종, 논술 각 전형이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또 입시 결과 데이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학생부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릴게요.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요. 지금 시작하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2026 입시 환경,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 의미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자료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경쟁 심화인 것 같고요. 학생 수 늘은 거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너무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거의 그대로인 셈이니까. 네. 그리고 의대 이슈랑 지역 인재 확대 권고는 특히 수도권 학생들한테는 이게 좀 큰 부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무전공학부 확대. 이것도 새로운 변수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이제 입시 전략에 주는 의미,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첫째, 경쟁이 심해졌으니 안전핀 전략. 이게 진짜 필수가 됐어요. 안전핀. 그러니까 하향 지원 하나는 꼭 확보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6장 중에 최소 한 장은 정말 안정적으로 붙을 곳을 써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의대 정원 변동 때문에 의학 계열은 물론이고 자연 계열 전체적으로 입결 예측이 좀 어려워졌어요. 변동성이 커졌다는 걸 생각해야 하고요. 변동성이요? 네. 셋째, 무전공 학부. 이게 탐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뚜렷한 목표 없이 가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정시에서도 서울대, 연대처럼 학생부 반영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종시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내신 관리는 정말 끝까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학폭 이력.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네. 환경 변화는 알겠고요. 그럼 이제 전형별로 좀 들어가 볼까요? 교과 전형. 이게 그냥 내신만 잘 받으면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자료 보니까 생각보다 변수가 많더라고요. 많죠. 예를 들어 지역균형 선발인데 고대, 서강대, 연대 이런 데는 재수생 지원 제한이 있고 또 가천대나 건대 같은 곳은 제한이 없고 이런 거요. 정확해요. 그래서 지원 자격 확인, 이게 정말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등급 숫자만 보면 안 되고요. 대학별 환산 점수, 이걸 꼭 확인해야 해요. 환산 점수요. 그건 뭔가요? 대학이 당신 성적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과목별 중요도나 이수 단위 같은 걸 다 고려해서 자기들 기준에 맞게 다시 계산한 점수예요. 같은 1등급이라도 대학마다 점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이거 충족하느냐 마느냐가 사실상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걸 기준으로 지원대학 범위를 좁혀야 하고요. 또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식이나 3학년 성적 반영 비율이 유독 높은 대학들도 있으니 진짜 끝까지 내신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과는 내신, 환산 점수, 수능 최저.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학종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것도 보니까 서류형이란 면접형으로 나뉜다는데 뭘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학종은 보통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 돼요. 수능 최저를 좀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면접 부담 없는 서류형을 고를 수 있고요. 면접이 부담되면. 네. 반대로 수능이 좀 불안하거나 면접으로 서류에 좀 부족한 부분을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면접형을 고려해 볼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대학마다 평가 요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거 하고 그 비중이 다 달라요. 대학마다 다르군요. 네. 그래서 목표 대학이 뭘 중요하게 보는지 파악하고 당신 학생부 활동 기록이나 들은 과목들, 특히 대학 권장 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의미 있게 연결하는 거, 그 스토리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좀 볼까요? 이게 약간 마지막 희망처럼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자료에서는 준비 없이 덤비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논술 실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시험장에 아예 안 오는 결시율이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아, 결시율이 높군요. 네.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내신 반영 비중이 낮으니까 내신이 좀 불리한 학생한테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국민대처럼 약수령 논술, 그러니까 좀 짧은 형식의 논술을 도입하는 대학도 늘고 있고요. 수학의 영향력이 큰 경우가 많아요. 수학이요? 네. 그리고 아주대나 인하대처럼 수능 최저가 없지만 논술 문제 자체가 어려운 대학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별 출제 경향이나 시험 일정을 잘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히려 제한 시간 안에 수학 실력 발휘하기 어려운 학생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입시 결과 데이터 얘기도 좀 해볼게요. 보통 경쟁률만 보고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면서요. 충원율, 이걸 봐야 한다고요? 아, 맞아요. 충원율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어떤 과 충원율이 790%다. 790%요? 네. 그러면 최초 합격자 10명에 추가로 예비 79번까지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최초 합격자만 보고 경쟁률 높네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와, 엄청나네요. 네. 경쟁률만 믿으면 안 돼요. 숨겨진 합격 가능성은 이 충원율에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실질 경쟁률을 따져봐야 합격 가능성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질 경쟁률. 네. 그리고 평균 등급만 보지 마시고 50% 컷, 70% 컷 같은 합격자 진간값, 그리고 표준 편차, 이건 주로 지방대에서 제공하는데요. 이런 걸 같이 보면 내 점수로 추가 합격 가능성이 있을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분석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최종 결정 전에는 꼭 각 대학 입학처 공식 발표 자료, 특히 환산 점수 계산 방식 같은 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2026학년도 수시 정말 더 치열해지고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같이 분석해 본 것처럼 이 변화의 핵심을 잘 읽고 각 전형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 또 데이터를 좀 현명하게 해석한다면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안전핀 확보 전략 이거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학생부 관리랑 수능 준비 이 균형을 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결국 입시는 정보 싸움이면서 전략 싸움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당신만의 성공적인 입시 로드맵을 그리는데 좀 든든한 기초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복잡한 변수 속에서 최적의 지원 전략을 짜는 능력,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학 입시라는 게 과연 과거의 성실한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입시라는 이 복잡한 게임의 룰 자체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능력을 재는 시험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